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8구 개각에 따른 장관급 청문 대상 후보자 중 첫 번째 청문 보고서 채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입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의 한국 농업에 대해 생산 기반 중심의 투자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였지만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으로 농업정책의 기본축을 전환하겠습니다.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별, 유형별로 농업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직불제 개편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김 장관은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민들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고민하고 있는 직불제의 경우에는 쌀 다른 작목들도 동일하게 직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계 농지의 경우에는 아마도 발생산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수급 안정은 좀 더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 매년 반복되는 데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생산 과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관측 등 농업 관련 통계를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사전 재배 면적 조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과잉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물론 지자체도 100% 다 할 수 없다. 농업인 단체, 그러니까 품목 단체, 품목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이 품목 조합이 나서야 제대로 된 생산 조정과 제대로 된 판매, 마케팅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로컬 푸드를 확산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농업을 강조해 농업이 먹거리 생산이라는 기본 역할 외에도 치유,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농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30여 년간 정책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정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내주십시오. 의원들은 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2.98%에 불과하다며 농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나 이력 표시 규정을 위반한 477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이 지난 7, 8월 휴가철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와 이력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22,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나 이력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47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41곳에서 적발돼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140곳, 콩이 78곳, 쇠고기와 닭고기가 각각 48곳과 28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업 41곳, 통신 판매가 2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고자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등록된 사료와 유통 중인 사료를 서로 동일한지 DNA 분석을 통해 비교 확인하는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유관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원산지 위반 수법까지도 적발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이화학 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결과 지능적 위반 업체 77곳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관원은 돼지고기, 쇠고기 등 특정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간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와 과일 등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 역시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농간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올 2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침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 사업을 이달 9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사업 취지 홍보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 사업을 이달 6일부터 시행합니다. 2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에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겁니다. 아침 간편식이란 삼각김밥, 주먹밥, 떡, 식혜처럼 학교에서 별도의 조리 없이 간단히 제공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사업 대상은 8개 초등학교의 학생 1,500명, 주 3회, 한 학기 동안 모두 21회 정도의 아침 간편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아침 간편식 사업은 학생들의 결식률 감소, 쌀 중심 식습관 교육 및 건강 증진,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고 쌀 소비도 촉진할 수 있어 기획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15개 학교의 1,500명의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교당 100명꼴로 희망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선 사업 대상을 희망자로 국한하지 말고 학생 전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을 선정학교 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대신 학교 수를 15개에서 8개로 줄였습니다. 한편 아침 간편식을 제조, 배송하는 업체 확보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성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깐깐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업체일 것, 최근 3년간 안전성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냉장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까지 배송할 업체를 찾기 어려워 일부 학교는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기존에는 맵쌀로 쌀가루를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쌀가루로 식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쌀가루 전용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논 가득 벼가 익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여느 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벼는 좀 특별한데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가루미 품종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쌀을 불리지 않은 상태로도 바로 빻아 쌀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쌀가루 전용 품종 가루미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빵이나 떡의 원료로 쌀을 쓰려면 먼저 쌀을 불려서 가루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웠고 또 바로 빻아서 쓸 수 있는 밀보다 비용도 2배 이상 더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식품산업에서 원재료로 구매된 쌀 가운데 쌀가루는 5.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루미 품종 개발로 쌀 상품 개발에 필요한 쌀가루를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루미 쌀은 소규모 업체의 재분기로도 쉽게 빻을 수 있고
대규모 밀가루 재분 설비에 현미를 넣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일반 맵쌀과 비교했을 때 가루미는 전분 구조 특성상 밀가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갈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맵쌀과는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을 수 있어서 재분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또한 쌀가루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가루미는 새로운 가공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쌀빵 경진대회에서 가루미 쌀가루로 만든 빵의 맛과 식감이 기존에 유통되던 쌀가루보다 더 좋거나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이 너무 좋고요. 그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밀가루 빵을 못 먹고 있었는데 쌀빵을 먹어보고 너무 속이 편하고 지금 현재 맛도 좋고 식감도 괜찮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쌀맥주와 떡의 원료곡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가공 공정이 간소화됐습니다. 전분 알갱이가 성글게 배열되는 가루미의 배유 특성 때문입니다. 가루미 품종은 병에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아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농가에서의 가루미 품종 생산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청은 농가와 업체의 가루미 품종 보급을 점차 늘려감과 동시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쌀가루 전용 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우수 농어업인 11명을 2019년 경북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인 대상 추천은 각 시군이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이달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도지사 상패와 해외 선진농업 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북 농어업인 대상은 도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10개 부문에서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잡곡 전처리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도내 잡곡 관련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로 본사 혹은 영업소가 경기도에 있으면 응모 가능합니다. 잡곡 전처리 업체는 잡곡을 전처리하고 발주량에 맞게 소분 포장해 경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는 1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잡곡 전처리 업체 2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가 전남 지역 안테나숍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추석맞이 전남 농업 6차 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을 추진합니다. 이달 1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 판매전에서는 전남도 6차 산업 인증 경영체인 20개 업체가 80여 개의 우수 제품을 선보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농협 파머스마켓과 나주 산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안테나숍에서 2019 안테나숍 한가위 명절 선물전이, 광양 LF스퀘어와 순천 원예농협,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2019 추석맞이 6차 산업 인증 제품 특별 판매전이 열립니다. 최근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도 AIASF 현장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역훈련은 의심축 신고부터 이동 제한, 살처분 등의 방역 과정이 영상과 현장 시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차단 방역 강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결의대회도 실시됐습니다. 도는 이번 방역훈련을 통해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으로 구분됩니다. 종신형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종신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그리고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입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 정액형과 지급기간 종료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 이하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5년 기간 정액형은 만 78세 이상, 10년 기간 정액형은 만 73세 이상, 15년 기간 정액형은 만 68세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종신형과 경영 이하형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별 월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 70세 농지 2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종신형은 86만 원 좀 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후 후박형의 경우 10년 동안은 약 102만 원, 이후 10년 동안은 7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인출형의 경우 약 5,500만 원까지 중도 인출 가능하며 약 61만 원 정도 녹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또는 10년 기간 정액형은 각각 가입 연령이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이므로 만 70세는 가입이 불가하고요. 15년 기간 정액형은 12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크게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정액 종신형, 전후 후박형, 일시 인출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설정 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기간형에는 5년, 10년, 15년 기간 정액제가 있으며 경영 이양형이 속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연령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자 사정에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농지연금은 여러분들의 노후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농업인들만을 위한 노후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